앞으로 수명이 길어져 12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. 그런데 급여를 받는 청장년층은 대개 50대에 강제퇴직을 당하거나 길어도 60대 중반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요즘 청장년층은 막막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. 얼핏 생각에 그래도 10억 원 있어야 은퇴 후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10억 모으기가 그리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30세의 청년이 있습니다. 현재 이 청년의 통장에 1천만 원의 잔고가 있고 이달부터 급여를 받아서 월 100만 원씩 저축하면 이 청년은 10억을 언제쯤 모을 수 있을까요? 머니투데이에서 2017년 5월 28일 이에 대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요. 이 기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. 먼저 매달 은행 정기예금에 저축을 한다고 합시다. 만약 금리가 1%대라면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10억 원을 모으기까지 약 60년이 걸립니다. 이때 나이는 90세가 됩니다.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세 정도임을 감안하면 제 아무리 복리 효과가 크다고 해도 1% 금리로는 죽기 전에 10억을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? 코스피 지수 10년 상승률은 3.5%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. 만약 주식시장이 연 4%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0억을 모으는데 36년이 걸립니다. 이때 나이는 66세입니다. 우리나라 퇴직 연령을 60세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10억 원을 모으는 게 불가능합니다. 60세 이후에 재취업이 쉽지 않을 뿐더러 최소 6년 이상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할 만큼 꾸준한 수입을 얻기도 힘듭니다. 국민연금을 불입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? 10년 수익률은 5.5%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. 따라서 국민연금에 불입할 경우 10억 원을 모으기까지 30년이 걸립니다. 이때 나이는 60세가 됩니다. 미국 뉴욕 증시에서 S&P 500 지수의 53년 수익률은 0.9.7%에 달합니다. 뉴욕 증시가 연평균 10% 상승하고 매달 100만 원씩 S&P 500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0억 원을 모으는 데는 22년이 걸립니다. 이때 나이는 55세가 됩니다. 버커셔 주식이 연평균 21% 상승하고 매달 100만 원씩 버커셔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10억 원을 모으기까지 13년이 걸립니다. 이때 나이는 43세가 됩니다. 앞에서 10억 모으기가 상상외로 오래 걸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안 드십니까? 10억 모으기가 이렇게 힘든데 갑부라고 불리우는 빅리치들은 얼마나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까 하는 자, 이제부터 빅리치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1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상위 1%의 연평균 소득은 3억 8,116만 원이며 하위 20%의 연평균 소득은 647만 원입니다. 상위 1%의 소득이 하위 20%보다 59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2018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글로벌 상위 1% 계층의 자산은 세계의 자산 중 32.6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반면 하위 75%는 세계의 자산 중 10.9%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세계 상위 1% 부자 재산이 나머지 99%를 합친 것보다 많으며 세계 갑부 8명의 재산이 세계 인구 절반 재산과 맞먹습니다. 빅리치들의 재산이 상상을 초월합니다. 어떻게 이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을까요? 그리고 그 부가 어떻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빅리치가 되는 루트는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빅리치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 또한 첫 개발 사업에서
성공에 대한 확신과 도전이 있었습니다. 저희 첫 개발 사업 성공기에 대해 이렇게 빅리치가 됐다. 제2편 5억으로 200억을 벌었다고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